1번 지문은 개략적인 스토리가 생태계 파괴에 대한 얘기인데, 생태계 파괴에 대한 어떤 정설적인 이론이 있다 한다면 거기와 반대되는 이 잘못된 오래된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미스리딩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미스리딩이 결국 뭐 때문이냐면 이 스태틱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미스리딩과 대립되는 게 다이내믹이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고 이게 결국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코너마다 제가 핵심인데다가만 다 유반어 처리했어요. 알겠죠? 여기 아니면 단어 건들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지문의 핵심과 관련된 단어들로만 쫙 해서 유반어를 잡았는데 난이도는 중요성은 중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긴 한데 왜 중요성을 중이라고 했냐면 다 중간고사 때 했었던 간단한 단어들로만 제가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 다 외우시면 되고요. 특히 A3와 A4가 대립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 쌍화살표로 대립된다라는 걸 체크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A3랑 A4가 되겠다. 그래서 얘네 둘이 서로 대립관계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휘는 이 정도 잡고요. 바로 문법 가죠. 자, 이거는 그러니까 내용도 좋은데 문법 낼 것도 천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휘, 내용, 문법 다 공부하셔야 되는 카멜레온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다 나오니까 다 대비하셔야 돼요. 자, 문법 하나씩 볼까요? 자, 프린시플하고 that 하는 거니까 딱 봐도 이거 뭐겠어? 네, 딱 봐도 이제 이런 거 나오면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명사 나온 다음에 that 나오면 이거를 부연 설명하는 동격의 접속사 대신 나오겠죠? 그래서 that 어떤 원리냐면 블라블라블라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risk라는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는 얘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동격절 대수로 부연 설명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한다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벌써 동격으로 하나씩 치고 내려오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B2에 있는 이 대은 뭐냐? 이 대은 that 나오자마자 명사 안 나오고 갑자기 조동사 나오는 거 보니 딱 봐도 뭐예요?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지? 그리고 여기에서 주격 관계대명사는 unperfect of nature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a perfect order of nature. 얘가 선행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행사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잖아. 자연이 자기 스스로를 유지하는 방식을 찾는다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주어랑 목적어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제기대명사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주어랑 여기 목적어가 같죠? 그래서 제기대명사 나온다는 거 이거 조심하시고요. 문법이 산재되어 있지 않고 그냥 계속 치고 있잖아. 이런 지문은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교사였으면 문법 고치기 서술형으로 낼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 문법 고치기 서술형이 못 나오잖아요. 밑줄 겁나 길게 개빡세게 그은 다음에 틀린 개수 찾으시오 라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입니다. 자, and는 등위 접속사니까 친구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저 that은 뭐예요? 주격 관계대명사 원. 얘는 원이 아니죠. 자,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알겠죠? 격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that we should not change. change가 타동사로 쓰였으니 뭐를 바꾸지 않아? 이거 nature를 바꾸지 않는다. 그러니까 목적격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등위 접속사가 주격 관계대명사와 목적 관계대명사를 연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다가 apparently unchanged 한 다음에 for periods. 자, 전치사 나오고 이제 명사 나왔죠? 자, 이 that은 are long. 선행사, 주격 관계대명사.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또 나왔고요. 쭉 하다가 they must and do. 자, do는 조동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건 동사 원형이고요. 자, do가 조동사로 쓰면 뜻 뭐다? do가 조동사로 쓰면 결혼식 때 여러분들이 신랑한테 들을 말 이거 뭐예요? I do love you. 강조. 그래서 동사를 강조해서 정말로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그래서 do는 정말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쭉 가시다 보면 and 한 다음에 when examined. examine이 검토하다, 검사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검토가 될 때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건 접속사 생략 구문이죠. 잘 보시면 species come and go,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인데 climate change가 되네. Plant and animal communities adapt to altered circumstances and when it is examined, 그러니까 주어랑 동사 지금 생략된 채로 보통 뭐 나오냐면 여기에 현재 분사 나와야 돼, 과거 분사 나와야 돼를 보통 많이 얘기해요. examine은 검토하다니까 타동사죠. 자, 수동, 능동, 수동 구분하는 법 한번 정리해 볼게요. 능동이냐, 수동이냐 구분하는 법. 일단 첫째, 동사가 뭐인지 봐라. 지우야? 지금 그거 확대해서 보는 거야, 이거? 안 보여서? 렌즈 낀 거 아니에요? 그럼 좀 앞에 앉아. 아, 그래? 그렇게 하면 보여? 야, 과학기술이 발달이 아주 놀랍네요. 자, 그럼 동사가 뭐여야 돼? 아니, 이게 동사가 피해자여야 돼? 아니, 동사가 뭐여야 돼, 일단. 지연아, 동사 뭐여야 돼? 자, 동사가 타동사 아니면 수동을 못 쓰잖아요. 그죠? examine 검토하다 타동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있는지 봐라. 뒤에 타동사 뒤에는 당연히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봐라 라고 얘기했죠.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 없으면 수동 이렇게 하라 했지? 없잖아, 수동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접속사 분사 생략 구문은요, 보통 이 분사에 능동의 현재 분사냐, 수동의 과거 분사냐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과거 분사 쓰시면 되고요. And consequent change can be seen to. 자, 요거는 사실 좀 중3 애들 정도 되는 문법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어,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보에 동사 원형 이렇게 쓰면 이거 수동으로 전환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지우가 얘기한 대로 피해자인 즉 목적어가 앞으로 오고 그 다음에 B 플러스 PP가 된다. 지각동사의 PP 하고 그 다음에 동사원형 어떻게 해야 돼? 동사원형이 투부정사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be seen to be taking 이라 돼 있죠. 그래서 아마 중3 이후로 본지 조금 된 생소한 개념일 거예요. 그래서 좀 생소하실 수 있으니까 B7은 만약에 나 저런 거 몰랐는데 라고 하시는 분은 별표 치시면 되고요. 중3 때 배우고 아마 조금 캐캐 묵은 문법이라 까먹으셨을 거예요. 요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쭉 가다 보면 and하고 so 나오죠. so 부사어예요. 부사어가 맨 앞으로 끌려나가면 어떻게 된다? 뒤에 도치가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도치가 일어날 때는 수일치 조심해야죠. 왜요? 주어가 뒤로 가잖아요. 그죠? S니까 R이라고 한다. 도치 구문 조심하시고요. 도치 구문이에요.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번에 전략 노트 살짝 추가한 게 그 문법 설명할 때 화살표 오른쪽에 저희 전략화 리딩 부스터에서 했던 고도화랑 전략화에서 했던 간략한 법칙들 있죠? 그런 거 간략하게 써놨어요. 공부하실 때 편하시라고. 편하겠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뭐 필요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뭐 나와야 돼? 바로 선행사, 그렇죠? 그래서 얘 선행사 잡고 그래서 이러한 정렬에 의해서 그것의 inhabitants는 서로 함께 살아간다. 이게 이 arrangement는 정렬인데,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삶의 방식이란 뜻이야. 정해진 방식.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삶의 방식에 의해서 함께 다 같이 어울러 살아간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괄목할 만한, 오히려 반대로 해서 문장 독해 수준에서 괄목할 만한 문장은 딱히 없어서 그냥 문장은 뺐고요. 최종 점검은 여러분들 맞춰서 혼자서 쭉 해보시면 되고요. 최종 점검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저기 교과서 종합 대비처럼 백지노트처럼 필요하신 분은 개별적으로 요청하시면 제가 PDF 파일 보내드릴게요. 지금 너네 학교에 아이패드 겔탭 안 쓰는 사람 몇 명이나 돼? 이젠 안 쓰는 애 세는 게 빠르지. 내가 지금 학원 지금 1년 하면서 아이패드나 겔탭 안 들고 온 애를 거의 못 봤거든. 지금 내가 이 생각을 왜 하냐면, 이거
종이도 아깝고 이거 어차피 PDF로 그냥 다 돌려버릴까. 아니, 지금은 당장은 안 되고 지금 너네 세대 말고 저기 한 28년부터는 그 애들 책으로 된 교재 안 들고 다니는데 다 디지털로 바뀐대. 너네 지금 하듯이 아이패드 쓰듯이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너네 세대는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애들만 PDF로 보내주고 지금 당연히 종이로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종이가 편해. 나 아이패드 원래 처음에 야심차게 강사하면서 종이 좀 쓰지 말자. 딱 정리하면서 간지나게 딱 그 얼리 어답터처럼 딱 하자 했는데 저거 거의 안 썼어. 오히려 종이로 더 쓰고 있어 지금.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갑자기 문득 궁금해서 물어봤어. 예. 자 1번부터 이제 찬찬히 볼게요. Fears of damaging ecosystems.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두려움은 are based on the sound 무슨 뜻? 형용사 쓰면 온전한, 건전한.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conservationist principle, 보존주의자의 원칙에 따르면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뭐를 겨냥해야 된다, 뭐를 목표로 해야 된다? 우리가 일으키는 파괴를 최소화해야 된다. 우리가 생태계에 일으키는 파괴를 최소화하는 게 온당한 보존주의자적 법칙이다, 원칙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but이라고 하지. But there is a risk. 근데 문제는 위험이 있어. 근데 그 위험이 뭐냐면 이러한 원칙을 아마도 우리가 혼동하는 거야. 뭐와? 오래된 생각. 자연의 균형이라는 오래된 생각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을 거야. 바로 이 리스크가 뭐예요? 우리가 혼동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에 보면 그래서 즉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balance of nature죠. 그래서 자연의 균형이라는 것은 supposes 가정하는데 a perfect order 완벽한 완벽한 질서를 가정한대요. 근데 그거는 will seek to maintain itself, 즉 자연 스스로를 유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절대 바꿔서는 안 되는 그 완벽한 질서를 얘기한답니다. 근데 이 완벽한 질서가 옳은 거다, 틀린 거다? 이 완벽한 질서가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올바른 생태계 보호는 인간의 파괴를 최소화하는 것. 인간의 파괴를 최소화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하지만 자연의 균형이라는 잘못된 생각.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대체 뭐가 잘못됐길래 자연의 균형은 비판받는 걸까라는 걸 이제 2, 3번에서 구체화를 하시면 되죠. 2, 3번에서 자연의 균형은 결국 완벽한 질서를 유지하는 건데 3번 이것은 ideal이 이게 뭐 목가적 이렇게 어려운 말로 써 있는데요. ideal이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이상적이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뭐 이상적인 그러니까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그냥 낭만적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했을 때 그냥 뭔가 낭만적이어서 그런 거지 그게 완벽해서 그런 건 아니다. 오히려 이거는 사람들을 잘못 호도한다. misleading. 그러니까 리스크라고 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그게 완벽한 자연을 뭐로 인식하니까 static condition. 정적인 조건으로, 정적인 환경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자, 자연의 균형은 완벽한 질서, 가정하지만
정적인 상태를 나타낸다. 근데 이게 자연에 대한 개념을 호도하는 거죠. 잘못 이끄는 거죠. 그래서 자연에 대한 개념을 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어. 왜? 자연에 대한 개념을 잘못 얘기하거든. 자, 그럼 이제 이 구체화된 내용을 뒷받침해야겠지. 왜 잘못된지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여기까지 필기 정리되면 그 다음 진행할게요. 아, 1번부터 빡세요. 오늘 이번에 기말고사. 너네 이번에 중간고사 평균 몇이었지? 기억나? 60이 됐나? whatever. 빡셌어? 빡셌다는 게 뭐 원점수가 낮았다 아니면 쉬워서 너무 빡셌다? 쉬워서. 아, 맞아. 너 그 시험 끝난 날에 나한테 너무 쉽게 냈다 그랬지? 근데 시험지가 그 봤을 때 3등급에서 경쟁 빡셌을 것 같긴 하더라. 어차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정발고에 학원 안 다니고 혼자 하는 애가 몇이나 있겠어. 기말고사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야무지게 해봅시다. 이코시스템스가 왜냐면 생태계가 다이내믹하거든. 오케이. 그러면은 스태틱과 다이내믹 반이어져. 자, 생태계는 역동적이야. 그러니까 역동적이라는 말, 그래서 내가 다이내믹에다 유의어 개빡세게 잡은 거야. 변동이 쉽게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Although some may endure. 그래, 일부는 좀 어느 정도 견디겠지. endure가 무슨 뜻이야?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Apparently unchanged. 명백히 언뜻 봤을 때 안 바뀐 채로 쭉 버티겠지. For periods.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근데 그 기간이 인간의 수명과 비교했을 때 꽤 길겠지. 인간은 한 80살 살고 죽는데 생태계는 한 200년 동안 끄떡없이 안 바뀌면 인간 입장에서 뭐야 안 바뀌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결국은 변한다고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자, 왜 자연에 대한 개념을 호도한다고 봤냐면 생태계는 본질적으로 역동적이어서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핵심이에요. 자, 5번도 같이 읽어서 섞어볼게요. Species come and go. 종들은 살고 가고 그리고 기후도 변하고 얘네도 다 결국 adapt to altered circumstances. 결국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거든. 그리고 when examined in final detail such adaptation. 그래서 구체적으로 미세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면 이러한 적응과 결과적으로 나오는 변화는 뭐로 여겨질 수 있어? 뭔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 그러니까 뭐다? 변화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변화는 일어나고요. 그리고 결국 변화는 계속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할 수밖에 없고 변화는 계속 일어난다. 인간은 그저 이러한 변하는 생태계 속에서 잠깐 신세지고 갈 뿐이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6번에서 아예 주장을 제시해요. 얘들아, 미스가 뭘까요? 미스. 의외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미스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던데 미스가 뭐야? 그게 그러니까 일단 첫째는 사람들이 다 신화라고 알고 있어. 그러니까 미스를 싹 다 막 신화로 다 우겨넣더라고. 신화는 신들의 얘기잖아. 그지? 신화라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는요. 미스는 방금 지연이가 아주 설명을 잘했어요. 근거 없는 이야기란 뜻이에요.
박혁거세는 아래서 나왔대요. 근거가 없죠. 박혁거세가 아래서 나왔다라는 실증적인 근거가 있으면 우리는 그걸 팩트라고 믿겠지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미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가 긍정적인 어감으로 쓰이면 신화겠죠. 박혁거세 신화처럼. 근데 부정적인 어감으로 쓰이면 미스는 근거가 없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뜻이 돼요. 그렇기에 6번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자연의 균형은 근거 없는 헛소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무리해서 딱 얘기하죠. Our planet, 우리 지구는 dynamic, 역동적이야. 그러니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구성원의 삶의 양식도 당연히 역동적일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마무리할게요. 생태계의 역동성을 강조한다고만 써놓을게요. 어차피 마무리는 결국 이거 되풀이니까 되풀이. 그래서 생태계의 역동성을 강조하면서 7번 문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핵심은 뭐다? 우리가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자연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개념을 보면 안 된다. 왜? 생태계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양상에 맞춰야지 우리가 그냥 그 순간에 보는 인간의 관점으로 보지 말자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게 뭐냐면 인간의 기준으로 생태계를 바라보지 말자는 거야. 이게 하고 싶었던 이게 이 지문에서 하고 싶었던 함축적인 의미예요. 함의.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뭐 궁금한 거 있어? 지훈이? 궁금한 거 있어? 그냥 멍 때린 거야? 그냥 피곤해서? 자, 좋아요. 다 되셨으면 1쪽으로 오셔서 지문 정리할 준비하세요. 일 번부터 빡세지 않아? 중간고사 땐 그래도 앞에는 좀 쉬웠는데 이번엔 쉬운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번 니네 기말고사 지문 특징이 뭐냐면 그래도 중간고사 때는 그래도 중간중간 쉬운 게 있었거든? 지금 니네 8번까지 쉬운 게 단 하나도 없어. 정말로. 어? 재밌어? 자, 생태계의 역동성을 이해하며 보존해야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얘는 다 나와요. 그냥 어법, 어휘, 빈칸은 일단 빼고 서술형이 안 나오니까 그냥 요 정도 잡아야겠네. 빈칸도 나올 소지가 많겠다. 일단 삽입도 있구나. 삽입 정도 잡으시면 되겠죠. 왜냐면 흐름이 뒤집히니까 중간에서. 자, 이렇게 볼게요. 자, 다 되신 분은 8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일기 쓰는 사람. 일기 써요? 지훈 안 써요? 근데 남학생은 제가 일기 쓰는 애 8년 동안 단 한 명도 못 봤고요. 정말 단 한 명도. 근데 여학생들은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쓰는 애 한 절반? 네, 쓰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리 같은 경우 나도 어렸을 때 초딩 때 니네 일기 쓰기 숙제 했어? 유구한 전통은 계속 이어지는구나. 자, 어쨌든 니네는 방학이라도 짧잖아. 우리 방학 그냥 기본 거의 거진 2달 됐거든. 2달치를 다 썼어 하루만에. 우리 때는 방학 길었어. 왜냐면 토요일에 학교를 갔거든.
우리는 놀토 세대예요.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쉬었어. 놀토라는 개념이 있었고, 초등학교 한 4학년인가 5학년까지는 놀토 없이 그냥 싹 다 토요일에 학교 갔어요. 그래서 니네 그 CA 활동을 우린 토요일에 했어. CA 활동, 클럽 액티비티. 자, 어쨌든 다이어리가 핵심이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서 구성되는 중심 내용이, 그래서 다이어리는 뭔가 현대에서 주장하는 주관성의 가장 센터피스, 중심을 차지했다라는 이 핵심으로 시작해서, 왜냐하면 이러한 계몽되고 자유로운 주제가 여기서 구성된다라는 핵심으로 내려오고, 그렇게 해서 이러한 일기에서 쓰여지는 내용들이 통찰력과 이야기, 썰들로 풀린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핵심 단어가 퍼블릭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2번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무데나 유반유 안 쳤어요. 핵심이 되는 부분, 단어로 장난을 칠 수 있는 부분만 제가 유반유를 건드렸는데, 그래서 특히 A3의 렌더가 뭐뭐인 상태로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렌더의 유의어로는 변환되다, 바뀌다, 개조되다라는 단어들로 쓰일 수 있어서 A3는 별표 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A4는 public,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public은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자신을 드러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reveal, disclose, confess, expose, unveil 같은 단어들을 제가 다 과거분 사용으로 해서 형용사로 만들어 놨으니까 A3, A4는 별표 치고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3랑 A4가 너무 내용상 중요하기 때문에 단어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중요성을 중으로 다 잡았습니다. 자, 여기는 문법이 그냥 그래요. 뭐 보잘것 없기는 한데, 자, 요거는 조금 중요하긴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Coming of age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the personal diary became a centerpiece in the construction of a modern subjectivity 하고 콤마하고 at the heart of which라고 돼 있네. 이거 뭐예요, 이거? which.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그래서 접속사 플러스 선행사라고 하라고 했죠. 그래서 현대의 subjectivity, 그리고 이러한 현대의 subjectivity의 중심에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러한 subjectivity의 중심에서 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고, 이거, 야, 이거 중요한 거네. 지금 보니까 나 이거 왜 이거 안 했지? 맨 마지막이 B7이지. B8로 요거 잡아주자. 쌤이 이거 까먹고 건너뛴 것 같아. B8. 자, 저 B8은 뭐냐면 전치사구 도치구문이에요. B8 좀 중요하네요. 요거 중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현대의 주관성의 중심에는 있다. 그러니까 이 is는 있다로 해석하시면 돼요. 있다. 그리고 요거 수일치 조심하세요. 왜요? 주어가 application 단수니까요. 이성과 비평의 적용이 있다. To the understanding of world and self.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관계되면서 계속적용법 또 나왔어요. 콤마하고 위치 똑같이 접속사 플러스 선행사. 여긴 관계사가 판을 치네요. 관계사 또 나왔어요. 자, through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해서 앞에 있는 선행사. 그래서 이러한 중심 미디어를 통해서 계몽되고 자유로운 주제들이 구성될 수 있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they provide space. 관계 부사죠. 관계 부사. 자, 요거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어떠한 공간을 제공하는데 그 공간에서 한 사람은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인위치로 바꿀 수도 있겠네요. 관계 부사니까. 자, 이때 강조구문 언제 써요? 이때 강조구문의 기능은요.
특정 맥락이나 상황을 부각시킬 때 쓰는 거예요. 어떠한 맥락이나 상황. 뭐 예를 들면 지연이는 이맘때쯤에 외로움을 탄다. 이맘때쯤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맨날 외로움을 타는 게 아니라 딱 이러한 여름으로 넘어갈 때쯤에 외로움을 탄다. 자, 이런 식으로 특정 맥락과 상황을 강조할 때 우리가 보통 이때 강조 부분을 써요. 아니잖아. 지금 외로우세요? 그러니까요. 자, it is in that context. 만약에 너 이상형인데 남자가 진짜 이상형이야. 네가 그렇게 바라던 너를 되게 좋아해. 근데 꼭 아이를 갖고 가정을 꾸리고 싶다. 만난다 안 만난다? 아니 뭐 거의 그럴 각이야. 그러니까 만나면 우리는 꼭 결혼을 생각하고 아이를 낳을 것까지 생각하면서 만났으면 좋겠다. 어? 아니 그냥 싹 다 모든 게 완벽해. 막 돈도 많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능력도 좋고 다. 아니 나는 만날 것 같은데. 근데 너 좀 그런 거잖아. 애 안 낳고 싶고 애 안 갖고. 아 너가 안 돌봐주니까 어렵다 어려워. 오늘도 민전학 석사 따기는 글렀네요. 자 어쨌든 이제 여기서 볼게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냐면 in that context 방금 내가 얘기했던 지연이 사례처럼 이러한 맥락에서만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it과 that 사이에 이 맥락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the idea of the self. 왜냐면 이게 지금 문장이 어려워. 문장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쓰기도 어려워서 이건 내가 만약에 교사였으면 진짜 서술형으로 내고 싶을 것 같거든. 서술형이 안 나오네. 그냥 느낌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the idea of the self 이거는 both made and explored with words 요거 수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사구가 과거 분사구가 PP1 and PP2. 자, 과거 분사는 즉 준동사니까 의미상의 주어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를 수식하는 과거 분사구예요, 그냥. 알겠죠? 그래서 요게 지금 주어고 그 다음에 얘가 emerge 자동사예요. emerge 자동사고 요거는 그냥 특수한 상황을 나타내는 부사구입니다. 알겠죠? 특히 이런 식으로 완전한 자동사가 나올 때 요게 문법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리고 무엇보다 앞에 words로 끝나죠. 주어는 누구예요? the idea 단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수일치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는 문법적으로 제가 진짜 만약에 저라면 이걸 문법으로 건들고 싶긴 한데 그리고 이 지문에서 주제를 관통하는 문장이거든. 그래서 중요한 문장이라 이걸 건들고 싶을 것 같기는 해. 근데 이거를 서술형으로 내면 자격인 문제를 객관식으로 돌리면 문제가 되게 괴랄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글쎄요. 조금 그냥 느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 가지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 강조 구문을 통해서 특정 맥락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made, 그러니까 해석을 하나씩 해보면 이러한 맥락 속에서야만 어떤 생각이 즉 the self, 자아라는 생각인데 이게 both, made, 만들어지고 탐험되었어. 단어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탐험된 이 자아라는 생각이 드디어 이러한 맥락 속에서 탄생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건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이 단어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탐험된다는 건 다이어리에 쓴 니네들 글 얘기하는 거야. 다이어리의 글에 의해서 생성된 나 자신이라는 이 생각이 이러한 맥락 속에서 드디어 탄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아라는 개념이 다이어리를 통해서 타고 탄생한다는 뜻인 거예요. 특정 맥락에서. 자, 그리고 make 나오고요. oneself 나오고 여기 형용사 자리. one은 주어, 그러니까 주어랑 목적어가 지금 같죠? oneself 나왔으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이 만들 거래. 자기 스스로를 public, 공개된 상태로. 그리고 여기도 make, 목적어, 그다음에 네, 형용사 자리. 뭐 B-7은 너무 유치한 문법이니까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문법 의외로 생각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문법 문제를 조금 내기는 아까울 것 같아서 제가 중요성을 중으로 했는데요. 사실상 1번 문제랑 버금갈 정도로 문법은 조금 세심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문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서술형이 있었으면 여기서 쓰는 시간이 좀 길었을 텐데 나오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핵심만 강조하고 다시 갈게요. 이러한 특정 상황들에서 it, that, has 이렇게 딱 끊고 the idea of self both made and explored with words가 이렇게 꾸며주고 문제는 여기에 주어 그리고 emerge는 자동사 이렇게 그래서 평가원의 기출문제 이거 한번 문법 문제로 나온 적 있어요. emerge가 그리고 문법으로 나올 가능성 높으니까 잘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이 that은 사실 뭘로도 바꿀 수 있냐면 where로 바꿔도 사실 무방하긴 해요. 그래서 요것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용 보러 갑시다. 자, 11조. 자, coming of age in the 18th and 19th. 그러니까 1900에서 이제 2000년, 1900년대. 아니지. 뭔 소리야. 1700년대에서 1800년대. 죄송해요. 자, 그때가 시대가 됨에 따라, 아니, 전 그냥 바보예요. IQ가 낮아요. 자, the personal diary. 왜? 희망이 되지 않을까? IQ가 낮은 저도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런 느낌. 자, the personal diary. 개인 다이어리는 became a centerpiece in the construction of a modern subjectivity. 말이 너무 어려워. 이거 수능이에요. 작년 수능이고요. 개인 다이어리가 바로 현대에서 주장하는 현대의 subjectivity, 주관성. 그러니까 나다움이죠. 나다움. 나다움에 대한 표현이 드디어 1700에서 1800년대에 되어서야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야. 뭐를 통해서? 다이어리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at the heart of which 그리고 이 주관성의 핵심에는 결국 뭐가 있냐면 이성과 비평이 적용이 되기 시작했대. 그게 바로 뭐야? 세상과 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알겠죠? 이제 주관성에 대한 이해가 조금 확실해졌어요. 자, 한번 성세하게 펴봅시다. 개인 일기 작성으로 현대의 주관성의 개념이 자리 잡았어요. 그럼 대체 현대의 주관성은 무엇을 의미하냐? 개인과 사회의 이해에 이성과 비평이 적용되기 시작한 거죠. 왜? 왜? 인강 듣는 애들이 뭔 소린지 모를 거 아니야. 자, 현대의 주관성은 결국 뭐다? 나와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성과 비평이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게 됐다. 왜냐면 그전에는 어떤 개념이라는 거죠?
이 현대의 주관성은 개인 일기를 통해서 새롭게 생성된 거라는 뜻이에요. 자, 2번. Diaries were central media. 다이어리는 핵심, 중심의 매체였대요. 이 매체를 통해서 계몽되고 자유로운 주제들이 마구마구 쏟아져서 하나씩 구성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결국 이거는 어떤 한 개인이 자신의 whereabouts, 뭐 행방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하루하루 써제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2, 3번은 한꺼번에 합치면 일기는 계몽되고 그 다음에 자유로운 주제. 이 계몽됐다라는 말을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기존에는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거 참 일기예요. 일기는 계몽되고, 즉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그리고 자유로운. 예전에는 글을 쓸 때 명확한 목적을 갖고 썼다면 이제 이때부터는 뭐예요? 그냥 자신의 일상을 썼다는 거야. 그래서 일기는 계몽되고 자유로운 주제들, 그게 결국 이전에는, 즉 현대의 주관성의 개념이 튀어나오기 전에는 자신의 일상을 글로 쓰는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일기 쓰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생겼어? 지금 우리 현대사회는 인스타그램이라는 아주 강력한 일기가 생겼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체육대회하고 체육대회에 대한 일상을 다 스토리에다 죄다 그냥 올려버렸지? 지연이 보니까 광클하더만 계속 이러면서 끝나지를 않아.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일상을, 그러니까 일기에서 발전한 사상 아닐까? 그게 결국 우리의 인간의 주관성이라는 게. 인스타그램 이해하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4번 보시면 over time and with rereading, 시간을 거치며 이제 그 일기를 rereading, 다시 읽어보는 거죠. 그런 시간을 거치면 disparate entries, events and happenstances, 그러니까 disparate는 다 별개의 사건들과 내가 풀어놨던 썰들이 이제 다 뭐가 된다? rendered, insight and narratives about the self, 자아에 대한 통찰력과 이야기가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바로 subjectivity, 주관성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4번이 핵심이죠. 결국 시간을 거쳐 여러 가지의 일상들이 자아에 대한 통찰력을 만들어내고 통찰력이 되고 주관성이 형성된. 즉 주관성이 형성된다라는 말은 뭐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5번부터는 필기 다 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왜 오늘 수업이 재밌지? 더 하고 싶네. 어? 진심이야? 진심이야? 지우 지금 치킨 써있잖아, 지금. 자, 5번 볼게요.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네. 수업 컨디션이. 내가 니네 3과 교과서 컨디션 말아먹어가지고, 지난번에. 내가 화요일부터 몸이 안 좋았거든, 감기 걸려가지고. 어쨌든. It is in that context. 그래서 이러한 맥락 속에서
The idea of the self. 자아라는, 그러니까 이 self가 내려왔죠. The self both made and explored with words. 그러니까 이건 결국 다이어리에 있는 내용이란 뜻이에요. 요거는 그냥 여기서 써줄게요. 다이어리의 내용. 단어들을 통해서 형성되고 탐험된다라는 말은 결국 다이어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말이라는 거죠. 그러한 자아라는 개념이 드디어 불쑥 나타나고, 그러니까 되풀이 똑같은 말 계속 되풀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려운 말로 반복하는 거야. 이게 전형적인 수능의 패턴이죠. 그래서 diaries 그래놓고 이제 Habermas라는 이름 모를 아저씨 이름 가져오잖아. Diaries were personal and private. 그래서 일기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건데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쓰고, 그래서 Habermas의 포뮬레이션은 말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Habermas의 말에 따르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자기에게 공공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어렵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결국 다이어리를 통해 자아를 형성하고 형성된 자아를 자신에게 객관적으로 비춰준다는 거죠. 이 객관적으로 비춘다는 말을 저는 이걸로 썼어요. 자기에게 공공연하게 만든다는 거니까. 알겠지? 자아를 형성하고 그 형성된 자아를 자신에게 객관적으로 비춘다는 거니까 결국 자기 스스로 이성적으로 반성한다는 거죠. 일기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지 않을까요? 하루를 되돌아보고 내가 어떤 하루를 살았는지 스스로를 자평하는 그런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4번에서 결국 하고 싶었던 얘기가 5, 6번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그걸 어려운 말로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함의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5, 6번은 어렵게 썼거든요. 그래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7번. By making the self public in a private sphere. 그래서 자아를 만들어 공공연하게. 어디에서? Private sphere. 자, 사적인 영역이니까 이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이어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리에서 자기 자신을 공공연하게, 공적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self는, 즉 내 자아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써있죠. self inspection, 자기를 검토하고 자기를 비평하는 목적 대상이 된다는 거죠. 7번에서 지금 이 얘기를 구체화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구체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다시 풀어주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일기를 통해 개인은 자기 검토, 자기 비평을 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8세기, 19세기가 되기 전까지는 개인이 자신에 대한 글을 써서 자기를 스스로 되돌아보고 비평하는 기회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일기를 통해서 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일기처럼 쓰시는 분은 사실 어폐가 있는 게 그거는 자기에게 자기를 공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자기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어쩌면 과시 이런 쪽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진정으로 일기를 쓰고 싶으면 진짜 종이책에다 일기 쓰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와서 2번 지문 내용 정리하고 얼른 갑시다. 자, 일기가 자기 성찰의 매개체가 되었다라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이거는 어법, 어휘, 대의, 그 다음에 순서도 볼 수 있겠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수업 때 이제 3번부터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1, 2번이 빡세갖고 여러분들이 긴장하셨을 텐데 애석하게도 계속 긴장하셔야 돼요. 뒤에 지문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겁나 어렵습니다. 이번 정말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번에 니네 교재 만들면서 좀 빡셌어.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는 확실히 한 10초 쓱 보면 대강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보이는 지문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8지문 다 정밀하게 봤었어야 될 정도로 어려우니까 이번 기말고사 긴장 좀 하셔야 돼요. 객관식만 나오니까 개꿀 이러시면 아마 피똥 싸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